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 교육, 자녀 경제 공부를 함께 돕는 이종석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별 자녀 경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미국 안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세계의 3대 부자 중에 한 분인 오마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가의 어떤 자녀 경제 교육에 대한 강점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요,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이 또 매번 매주 제가 일요일 날 올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올리는구나. 그러면 월요일 날 참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표정이 밝아졌나요? 네, 지난주에 표정이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경제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요, 바로 경제적 자립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딱 보면요, 뭔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12살부터 시간제 근무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면서 어때요? 그걸 내가 익히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네, 내 안에 자립심들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은 몇 살 때부터 했어요? 6살 때부터 콜라 장사를 했대요. 이건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기가 숫자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밝았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돈에 대한 경제 개념을 부모님으로부터 조금씩 먼저 터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14살 때는 이미 어때요? 이미 신입사원들 사이에 받는 그런 봉급만큼 받았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네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루에 신문을 500부씩이나 돌렸다는 거죠. 14살의 나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5살에 처음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 전단지 돌리기였습니다. 그 전단지 돌리기도 아파트 몇 동을 돌고 나면요.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하나 돌리는 데만 해도 거의 30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동을 또 돌아야 되고 엄청 힘들었는데 와, 이 신문 500부라는 건 정말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고객이 신문을 그만 보겠다 하면은 보통은 신경 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분은 또 다시 그 고객을 찾아가서 혹시 이 신문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신문도 괜찮습니다. 다른 신문 혹시 원하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도와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배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쩌면은 누가 시키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어떤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치들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또 강조사항 중에 하나는 자녀 경제를 위한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스스로 자립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독서를 강조합니다. 워렌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특히나 10살 때 도서관에 있는 경제 관련 책들을 모조리 읽었대요. 이거 혹시 우화 아니야? 좀 오버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10살 때 경제 관련 책들을 다 읽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 도서관 안에 그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땠어요? 경제신문을 다양하게, 그것도 매일, 그것도 꼼꼼히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이요, 독서를 잘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런 자녀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예, 부모님과 같이 일주일에 한번 책 읽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식탁 독서라고 하거든요. 책에 앉아가지고 같이 읽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문화를 만들어줄 때, 부모님이 문화를 만들어주면 학생들, 아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어때요? 그런 꿈들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독서 빅벗이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녀가 읽기 바라는 책을 보이는 곳에 두어라. 이거 오타가 났네요. 네. 보이는 곳에 두는 건 어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이런 책들을 그냥 하나 딱 한번 보면, 아, 이런 책이 여기 있네. 또 어떤 책들이 있지? 또 이런 책들, 또 경제 관련 책들을 딱 한번 놔두는 거예요. 저도 경제 관련 책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러 또 구매도 해갖고 오고 또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경제 관련 책들을 어떻게 아이들의 책을 샀는지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한 책들, 생각했을 때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은 어떻게 해요? 선택과 집중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는 더 읽어라.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냥 5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이 읽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불이 태는 책은 평생 반복해서 읽어라. 여러분들 중에는 씨앗 도서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걸 계속 읽으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또 내 삶에서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책. 저한테는 이 책이 정말 내 삶에 자양분이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번에 지금 이 책을 5번째 읽고 있어서 읽고 있는 그 앞에다가는 몇 독재다라고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몇 독재다라고 써놓기도 하고 보면은 또 느껴지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책을 지저분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게 읽으면서도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색깔도 칠하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요. 신기한 건 또 새로운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5번째 뭐예요? 신문과 잡지를 가까이 해라. 그래서 지금 신문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요즘에는요. 신문을 그냥 돈 내고 구독하는 사람은 하수. 네, 요즘엔 돈을 받고 신문을 구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네,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6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뭐 해라? 숫자 감격을 익혀라. 그래서 워렌 버핏은 콜라 팔 때도 어떻게 했어요? 콜라 병뚜껑 개수로 해가지고 내가 몇 개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집에 병뚜껑이 몇 개가 있는지를 뭐예요? 늘 파악하고 콜라 몇 병 나갔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7번째는 뭐예요? 소설 등 교양서를 읽으면 삶의 지혜를 섭취해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것들만 많이 읽지 말고 어떤 인문 또 그런 고전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읽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버핏의 그 패밀리들의 독서 비법이고 자녀들을 위한 강조라고 합니다. 자, 3번째는 뭘까요? 네, 바로 성실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성실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성실, 에너지, 지능 이 3가지 중에서 이 3가지를 두루 갖춘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말고 성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장 우선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성실은 마치 뭐 같다고요?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산소 같다. 성실은 뭐 같다? 산소 같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 성실함을 강조할 수 있도록 누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네, 부모님이 보여주셔야지 아이들도 따라합니다. 자, 버핏가의 필독서라고 써 있어서 이렇게 13가지를 우선은 좀 이렇게 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읽은 책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눈에 몇 개가 보이기는 하지만, 와, 이거를 필독서를 갖고 읽는다고 하니까 참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가문에 또 영향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3가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뭘 강조했죠? 자립심. 두 번째는 독서. 세 번째는 성실. 이게 바로 미국의 자녀 경제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라고 합니다. 네, 다음 광고를 한번 하고 할게요. 다음번 포스팅할 때는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요. 다음번에는 바로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똑같이 독일도 자립심인데 어떤 다른 자립심이 있어요. 그리고 조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특징일까? 그리고 금융 문화는 도대체 독일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네, 한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에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댓글에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종석 코치와 함께하는 자녀 경제교육 열심히 성실하게 따라와 보시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